안녕하세요. 2017년 5회 민법 계약 기출문제랑 출제 예약 테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년도요. 5회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민법 계약 체결시 1번이요. 민법 계약 체결시 교부되는 계약금 종류 나와요. 계약금 종류. 계약금 종류와 해약금 효력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계약금의 1번 계약금이요. 계약금이란 뭡니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종류예요. 증약금 있죠? 증약금. 계약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이고요. 위약금이요.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의 위약금 성질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죠.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위약금 특약. 그렇죠? 다음 해약금이요.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해요. 민법은요. 계약금이 교부된 때 약정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추정하죠. 해약금의 효력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 효력,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 요건이요. 해제 요건이 검토해야겠죠. 그 다음에 효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 해약금의 해제의 효과요. 해약금의 해제의요. 해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근데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 해제권 유보하는 계약금. 이때 계약금이 교부된 때는요. 이 중요한 거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수령자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추정하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요건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교부자는 포기하고요.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죠.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요. 효과죠.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의 해제 효과.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야 되죠. 효과. 원상회복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요. 계약금은 소급적 소멸시키는 건 맞지만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17년도 5회 문제거든요. 2018년도 사례형으로 또 나왔습니다. 해약금에 대한 계약 해제에 있어서 해약금에 대한 그 해제요. 그 부분에서 이행의 착수금, 그러니까 중도금을 사례에서 제시를 했죠.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기압수표로 지급을 했어. 그럼 이행의 착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계약금 반환을 했어요.
뭐 가령 교부자가 포기하고 수령자의 경우 그 계약금의 100을 상환했겠죠? 그게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됐다. 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굳이 우리가 왜 봐야 되는 이유는 단문으로 나왔던 게 그 다음 연도에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뭐죠? 기출문제가 나온 그 테마가 그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베이스를 깔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2017년도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2018년도 기출문제 사례형 문제를 보시면은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그 효과에 대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그거 살펴보세요. 그리고요 뭐가 나왔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온 거죠. 갑과 을은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요청으로 자, 을은 병에 대하여 직접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했죠. 이 경우 병의 법적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과 이후 구분하여 설명하라 이거죠. 중요합니다. 예. 잘 나왔네요. 중요한 거죠. 자, 본사는 깔끔하게 쓰면 돼요. 그냥 뭐 군더더기 없이 건물 매매 계약의 자 매도인 갑과 자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이죠. 병을 위한 그 대금 지급 제3자 병을 위해서 을이 병에게 자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위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2번 제3자의 병의 지위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요. 자, 제3자 권리는요. 제3자가 자,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기는 거죠. 제3자의 권리는요. 그 제3자가 자,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자, 이익을 받을 의사를 수익의 의사죠. 표시한 때 생긴다. 제3자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겨요. 이거는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수익, 이제 구분해야죠.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병의 지위와 수익의 의사표시 후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 병의 지위로 나눠봐야겠죠. 예, 그렇죠. 우선 수익 의사표시 전의 병의 지위입니다. 그러면은 형성권이죠. 자, 제3자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일종의 형성권 가지고 있죠. 그 다음 1신 비전속권입니다. 1신 전속권이 아니에요. 1신 비전속권이 뭐냐? 자, 이러한 형성권은 재산권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1신 전속권이 아니죠. 따라서 자, 상속, 양도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 목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이요. 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10년 제척기간 걸리죠. 그러나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익의 향유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죠.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유 여부의 확답을요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죠. 자,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근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어떤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제3자 병의 지위요. 우선 핵심이 뭡니까? 키워드 제3자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또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계약 어떻게 됩니까? 자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취소권이나 해제권, 취소권 혹은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취소권 혹은 해제권이나 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자,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없고 다만 자,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취소권,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요, 계약으로부터 직접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민법의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쓰면 되겠죠? 제3자 병의지위 수익의사표의 전과 후 나눠가지고 제3자 이게 2017년도에 나왔는데 8, 9년도에 안 나왔죠? 올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민법상 징역계약 특유한 해제원인 3가지. 자,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자, 징역 개념 써야겠죠? 그 다음에 징역 계약의 무슨 특유한 해제원이죠? 해제원인 써야겠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역 해제해야 되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역의 해제예요. 그 다음 자, 수증자의 망은행위 인한 해제요. 또 실제 뭐가 있죠? 징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요. 그 다음 해제와 자,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 이 문제되죠? 자, 이러한 특유한 해제 원인은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여 자, 징여는요 징여란 자, 징여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개념 여기서 일단 강한 인상을 남겨야 돼. 누구한테? 심사위원한테. 그죠? 심사위원님은 내가 이 정도 압니다. 네? 이 정도 알아요. 그래서 징여란 당사자, 자, 일방이 그죠?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성, 무상, 편무, 분료식 계약이죠. 다시 징여는 당사자 일방이 그죠?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이를 오케이 그죠?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낙성, 무상, 편무, 불효식 편무 계약이에요. 분료식이고요. 그 다음 특유한 해제 원인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여의 해제죠. 자 555조죠. 서면에 징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자, 철회일 뿐 자, 본래의 의미의 해제가 아니죠. 해제와 다르다. 자, 형성권의 제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죠. 이런 문장 하나 써주면 좋죠. 이런 문장. 그 다음 2번이요. 수중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요. 자, 수중자가 징여자 또는 그 배우자죠. 재혼아 직계 혈족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한때나 그죠? 범죄 행위를 한때나
자, 수중자가 자, 증여자에 대하여 무슨 의무? 부양 의무.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 증여자는 당연히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수중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열 쪽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이요. 증여 계약 후에 자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자,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여를 해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행부에 대한 효력? 네,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특유한 해제 원인 봤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 수중자의 망은 행위로 인한 해제, 그 다음에 재산 상태 변경, 그 다음에 이행 부분에 대한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 뭐가 나왔죠? 2017년도에는요. 또 임대차가 나왔습니다. 임대차가 또 부속물 매수 청구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권 또 양도했네. 그래서 의리 동의한 경우와 의리 동의가 없는 경우 나누어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2번 거는 임대인 의의, 그죠? 동의 있는 양도와 동의 없는 양도 나누어 가지고 법률 관계를 논하면 되는 거고, 자 1번에서는 임차인 갑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예? 나왔죠?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2018년도에도 단문으로 나왔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약속을 하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례가 그 다음 연도에는 단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기출에서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시험 뭐 출제위원이 뭐 이유를 어쨌든 일단 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을소의 X건물 5층 건물에서 1층과 2층 공부상 용도 음식점이었는데요.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의 1층과 2층을 5년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 영업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과 별개인 자, 차안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1층에 부속시켰습니다. 그죠? 한편 갑은 임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식점 영업이 부진하자 병에게 그 건물 2층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갑은 임대차 종료 시 자, 차양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2번, 병에게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차권 양도한 경우 자, 법률 관계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대인 을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볼까요?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자, 문제의 소재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차안가, 그죠? 출입문. 자, 차안가. 출입문 등, 자, 영업에 자, 필요한 자, 시설은 건물과 어떤 독립성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 갑의 부속물 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죠? 2번 임차인 갑의 자, 부속물 매수 권의 성립 여부예요. 성립 여부. 자, 1번 의의요. 부속 매수 청구권이란 그죠? 자, 의 그다음에 요건 써야겠죠? 성립 요건. 요건에서 자, 1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자, 임차인이 자, 임차 뭐 해야 돼요? 임차 목적물의 사용의 자,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되죠. 것일 것. 그죠? 그 다음에요.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자, 매수한 부속물일 것이죠.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이죠. 그 효과 검토하면 되겠죠. 자, 의의래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과 자,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대하여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자,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여야 되고요. 2번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면 안 돼요. 독립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의 사용에 뭡니까? 편익, 그러니까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자, 물건이라고 할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이에요. 임차 목적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것이어야 된다. 다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되고요. 임대차 종료하여야 됩니다. 판례에서 자,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자, 해지됐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 중요하죠. 자, 판례는 자,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자, 임차인은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요. 효과. 첫째. 뭐가 되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임차인의 매수 청구의 의사 표시만으로 임차인의 그 매수 청구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형성권적 성질입니다. 그 다음, 자, 포기 특약의 유효성.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강행 규정이죠. 자,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죠. 포기 특약 유효하지 않죠. 자, 세 번째. 그 다음 문제 해결이에요. 1번 문제. 지금 차안과 유리 출입문, 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이죠. 일단 건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물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부속물이라고 보여지죠. 차양과 유리물 등이요. 그리고 임대인 을의 동의를 얻었죠. 임대인 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임대인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판례에 따르면 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자,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 갑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행사할 수 있다. 그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죠. 자, 문제 2번이요. 자, 문제의 소재 첫 번째 문제의 소재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죠. 임차권의 양도란 자, 임차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이전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되죠. if 임대인 을의 동의 없이 양도했어 임차권을 경우에는 임대인은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게 629조에 적용돼 있죠. 629조 조문. 자, 그러면 임대인
을의 동의 있는 양도요.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양도에 동의가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임차권 이전하겠죠? 이전합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해요. 양도인은요, 임차인이죠. 여기서 양도인 갑은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양도인의 그 연체 차임 채무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전 여부요. 판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권과 별개의 지명채권으로 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권과는 별도로 다른 지명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권의 양도가 있더라도요, 특약이 없는 한, 자, 특약 없는 한 어떻게 된다?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당연히 임차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인 을과 양수인 병의 관계죠. 자, 임대인 을과 양수인 병의 관계요. 자, 양수인은요, 자, 지금 저 어디까지 갔죠? 임대인 을의 동의 있는 양도, 이전 여부, 그죠? 이전 여부, 임대차 특약이 없는 한,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임대인 을의 동의 없는 양도요. 그때 임차인 갑과 양수인 병의 관계 볼게요. 임차인 갑과 양수인 병의 관계. 자,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가 양도한 계약도요.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자, 임차인과 그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것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요, 양수인을 위하여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죠. 임대인에게 대항만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요. 자, 그리고요, 2번 임대인 자, 을과 자, 양수인 병의 관계요. 이때는요, 양수인은 자,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양수인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는데, 임대인은요,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양수인에게 청구하지는 못하며,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그죠? 임대인은요,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요,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뭘 갖죠?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자, 양수인에게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으로에게 불법 점유지만 불법 점유를 이루한 차임 상당의 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그죠? 소유권에 의한 그 반환 청구를 임차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쵸? 그 다음 3번이요.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의 관계죠.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의 관계. 임대인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임차인의 무단 양도가 이건 특별한 사유예요. 임차인의 그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그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인정될 만한
아니라고 인정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보면은 자, 기출문제가 끝납니다. 됐죠? 이걸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 문제 풀었지만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뭐 총론 보고 싶으면 일로 들어가면 되고 강론 보고 싶으면 일로 가면 되는데 출제 테마를 좀 따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들어가면 조금 출제 테마들을 정리할 수 있다. 몇 문제만 더 보죠. 제작물 공급 계약입니다. 자, 그죠? 제작물 공급 계약. 자, 의의를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을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X 물건 제작 주문하였는데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자,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기소에 관한 약수를 하시오. 그죠? 그러면 일단 의의 보겠습니다. 의의. 자,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의의를 써야겠죠? 의의. 당사자. 자, 일방이 자,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주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죠.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 자,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그죠?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작 공급해야 할 물건이 만약에 if 대체물이다. 대체물인 경우 이거는 매매 규정이 적용되고요. 만약에 부대체물이다. 대체할 수 없으면 도급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의 다시 보시면 당사자 1방이 자,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주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해서 주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대가 지급하면 돼요. 돈 주면 되는 거죠. 자, 완성물의 소유권의 기속이요. 소유권. 기속 문제. 자, 1번. 자, 제작.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이때는 매매 규정 적용된다고 했죠? 매매 규정이 적용돼서 자, 완성물 소유권은 자, 수급인에게 귀속되죠? 자, 그 다음에 제작 공급해야 할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죠. 이때는요, 동산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 나눕니다. 동산의 경우는 동산의 인도가 자, 물건 변동의 요건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했다가 인도시의 도급인에게 이전합니다. 이전해요. 자, 부동산의 경우에요. 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자, 특약이 없는 경우 자, 부동산의 자,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되죠. 이에 대해서 판례는요. 판례 태도. 지금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은 수급인에게 귀속하지만 그죠? 특약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며 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나 자,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상당에게 공사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도급인에게 귀속되는데 특약이 없다?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은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그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 특약은 역시 묵시적 특약 가능하죠. 묵시적 또 가능해서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 특약은 자, 도급인 명의로 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나 또는
공사 기존 이런 말 공사 기존고 비율에 따라 자 상당액의 공사 대금이 지급된 경우 자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이때는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이런 경우 네, 제작물 공급 계약, 법적 성질 너무 중요하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급이 좀 안 나왔잖아요. 제작물 공급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위임계약 어떠한 권리 주장할 수 있는가? 자 위임계약 체결 시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죠. 자 20점짜리 수임인 권리 자 보수 청구권, 비용 성급 청구권, 필요비와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청구권, 채무 변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 제공 청구권 등등이 있죠.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의의죠? 위임계약 체결 시 자,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죠. 자, 수임인의 권리를 주장하죠. 수임인의 권리. 첫째, 뭐 있죠? 돈 내놔. 보수 청구권. 자, 수임인은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 청구하지 못하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사회 통념상, 거래 관행상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그때는 유상성이 추정될 수 있죠. 수임인이 그리고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죠? 완료돼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수임인이, 자,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그렇습니다.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 성급 청구권이요.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요하는 때,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 이를 성급해야 됩니다. 성급. 세 번째, 자, 필요비와 그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청구권이요.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 대변제,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청구권이요. 담보 제공 청구권. 자, 수임인의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채무가 자 변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상당한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성급 청구권과 대변제 청구권은 선택적 행사. 이거는 선택적 행사 가능하고요. 손해배상 청구죠. 수임인의 권리입니다.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손해를 받았다. 그 위임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위임인은 자기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위임인은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봤는데요. 조금 이번 1세트 여기까지 하고요. 나 2, 3세트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기출문제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다더라도 기출문제 보고 있으면 손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유추해라.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올해는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잡힙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되 기출문제를 항상 함께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계시는 책들 있잖아요. 책들 정리하셔야죠. 네, 책들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이론 정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이론 정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강의에서도 한번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핵심 테마 이론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PPT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랑 이런 출제 예상 테마 분석, 실전 연습, 그 다음에 반복 숙달입니다. 네. 이상 쇼터디였고요. 더 자세한 건 쇼터디닷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